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날씨는 화창한 것 같은데 시장이 여간 재미가 없었어요. 일단 코스피도 나름대로 강보합은 만들었는데 삼성전자가 무려 3.6% 상승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정도 상승하면은 코스피가 그래도 2% 정도는 상승해야 좀 지루함이 덜할 텐데 오늘 코스피가 보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만큼 시총을 먹어가는 동안에 코스피 종목들은 상당히 약세를 보였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2.29%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코스닥을 주로 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오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빠졌는지, 그리고 바이오가 많이 빠졌는데 어디까지 빠질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오전에 그 댓글들 같은 거 보니까 좀 많이 궁금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남겨드렸습니다. 요거를 지금 영상 보신 다음에 한번 보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것만 보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거까지 한번 이야기 드려봤고요. 지금은 4월 2일입니다. 어젠 제가 콘텐츠가 없었고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이겠죠. 이때 셀트리온이 올라가면서 그래도 바이오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저도 강하게 제시해 보았고, 그리고 지금도 삼성전자 왜 파냐 더 간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려봤고, 셀트리온 지역보다 셀트리온이 강하다 막 이런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랑 똑같아요. 알테오닌 때문에 뭐 시장이 빠진다 뭐 한다 그저 핑계다. 이거 오늘도 나온 겁니다. 바이오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업종 자체가 굉장히 세게 잘 올라와 줬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윗꼬리 달고 금요일까지 쭉 빠져주고, 그리고 오늘까지 6일째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보통 마지막이 제일 잔인합니다. 그리고 조정 한번 올만 하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개별적으로 이거 빠지는 동안에도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시세 보이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단순히 어떤 이유 가져다 붙이지 말고 그냥 시장 자체가 시전 움직임 보였다, 이렇게 그냥 수긍하는 게 낫습니다. 크게 의미 없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땡큐 마이크론, 어제 마이크론이 미친듯이 올랐죠. HBM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마이크론이 초급등을 했는데, 그 영향을 삼성전자도 받아서 강하게 84,000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뭐였죠? 이런 가격 논리로 붙는 게 아니라 바로 코스피 지수 자체가 한 2,900포인트 요 정도 위에는 가줘야지 삼성전자가 좀 실려나? 그리고 이 이후의 상승은 삼성전자의 후발로 코스피 종목들이 아마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독식해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2.900포인트까지는 한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또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랜드 가격이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니까 증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감산에 의한 가격 상승과 그리고 수요의 상승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 수요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2달 정도.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뭐죠?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니까 감산을 멈추고 다시 증산을 하면서 원래의 라인업을 다 돌리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업종을 이끌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막 테스 같은 종목도 20%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역시 랜드 하면 제가 기준이 뭐라고 했죠? 랜드의 기준은 다른 종목들도 다 있지만 테스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오늘 한양 디지테, 워닝 IPS부터 시작해가지고 워닝 QNC까지 쭉 올라줬다가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한 것과 별개로 반도체 소부장은 그냥 자기들 가는 길대로 그냥 눌릴 자리에 눌려주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확실하게 좀 매기가 쏠렸구나, 이런 모습도 우리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락을 하면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알테오진 같은 경우도 오늘 한 8%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치루지약에서 마이스톤 수령, 상업화 기대, 이거 뭐죠? 갖다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로 소멸. 근데 이게 제로 소멸로 빠졌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빠질 자리에서 누른 거예요. 이거 뉴스는 그냥 양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삼천당 제약이 19%까지 빠지다가 갑자기 막 올라가지고 14%까지 반등했거든요. 마이너스. 한 5% 정도 장중에 반등했는데 이런 뉴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폭문 같은 게 돌았나 보죠. 삼천당 제약도. 근데 이거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삼천당 제약이 9만 원에서 상한가 간 거 자체가 노출된 재료로 올라간 겁니다. 바이오의 투기성으로 올라간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어차피 나올 재료가 반영이 된 가격이 9만 원이었다, 유럽향은. 그리고 미국향이 나와야 더 갈 수 있던 거였는데 유럽향 나온 재료를 다시 한번 튀기면서 확인을 받았으면 재료 소멸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상한가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시세 반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걸 수도 있죠. 미국 특허 순항을 하고 있지만 요거에 대한 불안감,
불안 요소 이런 거 기대감이 먼저 실려서 올랐구나. 유럽이 됐으니 미국도 기대감 실어볼 수 있겠지. 9만 원에서 상한가 한번 보내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국 특허에 대한 것이 물음표 이런 풍문 같은 게 도니까 아무래도 좀 하방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제조업의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는 6월 달에 금리 인하 한다더니 6월에 금리 인하 퍼센티지도 50% 이하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야 이거 그러면은 바이오나 이런 제약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은 조금 자금 수혈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을 또 가져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어쩌면 뭐 엮어서 뭐 엮는다면 바이오 업종이 좀 약세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중간에 방산주나 뭐 에너지 유가 관련주도 올랐어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상을 폭격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아침에 나온 뉴스거든요. 실제로 에너지 관련주나 방산주가 움직인 거는 기어이 오후가 돼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합지수가 막 밀리니까 처음에 그래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렸었거든요. 반도체 수급 쏠렸다가 바로 그냥 갈 게 없네 다 죽네 올라가는 섹터 하나도 없잖아. 심지어 테마조차 없네. 오늘 초전도체도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급들이 이제 야 그럼 방산이나 에너지 좀 한번 붙여볼까 하고 세력들이 이쪽으로 몰아붙였는데 저는 그런 기념으로 현대 로템을 들고 있던 거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고 오히려 오늘 빠져있는 바이오를 매수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뭐 이랬었냐 한화엔진 요 종목을 또 차익해가지고 바이오 샀거든요. 그래서 점점 바이오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개별주 진행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아직은 건들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바이오가 지속적으로 눌려버리면은 지금 개별주도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 계속 바이오로 또 넘겨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또 2차 전지도 나름 밀리고 있으니까 2차 전지도 터닝 나오는 거 확인되면 그 종목으로 한번 몰아붙여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지수의 움직임보다는 개별 종목과 업종의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대응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상당히 환율이 거슬린다. 그래서 1352원인데 요게 그래도 1340원 이하 여기로는 빠져줘야지 증시가 상승할 것 같다. 1340원 이상에서는 상단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혼자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스피 자체가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환율이 이 정도면은 자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외국인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채권 수익률도 뭐 엄청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고요. 아까 방산주 움직이고 에너지주 움직였는데 유가 움직임 그다지 없습니다. 이 정도 움직이는 걸 보면 역시 테마가 형성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악재가 없던 게 아시아 증시는 그냥 다 쉬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그냥 바이오를 한번 가는 길에 흔들기를 진하게 한번 하는 모습을 보인 그런 날이었다라고 확대 해석은 할 필요가 없겠다 정리해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제가 브리핑 드렸는데 뭐 오늘 브리핑 내용 드린 그대로입니다. 일단 오늘 밤에 뭐 테슬라 1분기 인도량 발표랑 2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도 지금 모델 교체 시기입니다. 모델 3도 올해 풀체인지 되고 모델 Y도 1000만원 가격 올렸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판매를 할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 신형 모델 Y가 내년도에 이제 출시하는데 지금 이런 1분기 인도량, 2분기 가이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테슬라도 어쨌든 자동차잖아요. 자동차는 어딜 가나 신형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라인업이 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눌림도 있고 마침 또 전기차 요 시장의 터닝 포인트 분화가 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시기가 올해일 것이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 뭐였죠? 바로 금리가 너무 비싸다. 자동차는 보통 다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금리가 비싸져 버리면은 자동차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 했어요. 금리 좀 낮춰달라고.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말쯤에는 그래도 시작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런 정책적인 부분까지 이용을 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경영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환율 얘기도 잠깐 해봐드렸고 보시면 아침에 기가 막히게 오늘 시장 빠질 거 거의 알았나요? 매매신이 되지 말라. 뉴스에 현혹되지 말라. 지루함을 이겨라. 막 이런 얘기 쭉쭉쭉 드렸어요. 저도 2월 3월 중순까지는 단기 매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개별 장세였어요. 그래서 또렷하게 어떤 이슈, 수급 이런 요인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단기 매매보다는 순환매 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를 받는 사이클.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아침에 움직였잖아요. 그런 순환매를 좀 기다리는 흐름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쫓아가는 매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쫓아가다가 오늘같이 예를 들어서 어제 중국 관련주 중국 경제 좋아진다 뭐 한다 해서 이거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어디 종가에 붙었다가 오늘 물렸으면 어떻게 되겠죠? 탈출 못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좋은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좋은 주식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계속해서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가 뭐 반도체 올라가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딱 까보면은 이런 주식들을 잘 가지고 있는데 단기간에 야 갑자기 화장품주가 너무 좋아, 미용기기 너무 좋아, 그리고 여행 관련주 너무 좋아, 카지노 너무 좋아, 이런 거 한번 잠깐만 들어갔다 볼까? 잠깐만 들어갔다 다시 사야지. 이랬다가 여기서 물려가지고 이제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 경우인데 이러면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 투자의 관점을 잘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 오늘 아침에 이미 뉴스에서 너무 얘기 떠들더라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 화장품, 여행, 카지노, 미용기기 이런 거. 그래서 야 이거 오늘 물리겠다. 예를 들면 막 마녀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침에 뉴스에서 엄청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갭으로 2.2% 떠서 시작하던데 이거 바로 그냥 물려서 끝났다는 그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랑 2차전지 반도체가 쉬는 구간에서 숨고르기 구간에서 키높이 즉 소외주들이 올라오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왜? 2분기가 됐으니까 또 4월 초니까요. 1분기에 나름대로 주도종주의 시세를 낼 만큼 다 내줬거든요. 이 종목들이 가격이 싸져야지 더 메리트가 생기잖아요. 2분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위해서 소외주를 올리면서 시간을 끌어서 개인들 몰아붙이고, 이 수급이 빠진 자리가 시세를 반락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매수해 나가는 거죠. 그래놓고 다시 2분기에 땡기면 어떻게 되죠? 수익률 극대화가 되는 거다. 메이저는 항상 이런 것도 하거든요. 포지션의 교환이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장 시작되면은 이렇게 주도 업종도에 올라가다가도 누르고 산발적으로 흔들기 시작하거든요. 장중에도 어제도 막 있자마자 잠깐 올라가려다가 그냥 죽여버리고. 그래서 자꾸 하루 안에 판단을 하면 너무나도 여러분이 심리가 흔들리는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하루를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보시고 한 달 보시고 한 분기를 보시고 한 사이클을 보셔야 된다. 여러분의 투자 사이클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괜찮다 보니까 너무 잠시도 보유하지 못해요. 종합지수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인데 내 종목은 안 올라. 근데 이거는 생각 안 해요. 그 전날에 종합지수가 안 오르고 0.5% 그냥 뭐 보합 아니면 마이너스 0.5% 이럴 때 내 종목이 막 5%, 6% 이건 까먹어. 근데 그 다음날 종합지수 1% 오를 때 내 종목이 마이너스 2%야. 이건 까먹는다니까요. 그 전날에 움직인 거. 근데 이거를 일주일 토탈로 보면은 종합지수가 한 플러스 2%일 때 내 종목은 그래도 플러스 5, 6% 갔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날의 종합지수만 생각해요. 그래 놓고서 자기 종목 안 올라간다고 다른 거 샀다가 물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투기가 아니라 투자하시라고. 결론은 안 간다고 안 간 게 아니라 쉬면서 안 가는 종목을 보고 있어야 된다. 종합지수가 올라갈 때도 쉬고 있던 종목 이런 걸 매수해야 오늘같이 종합지수 깨질 때 들 빠집니다. 따라가면 죽는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결국에는 뉴스나 시세에 따른 투기성 종목인지 추정을 하는, 내 자산을 정말로 늘려줄 투자하는 종목인지 구분하시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위에 얘기를 좀 짧게 짧게 얘기 드렸는데 결국에 아무도 몰라요. 그냥 쟤 뭔 말하는 거야? 라고 할 겁니다. 폭락 맞기 전까지는. 오늘은 뭐 바이오 이렇게 눌린 거 이런 거 말고 시장 전반적으로 폭락장이 한번 나올 거예요.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쫓아가다가 물리면은 진짜 좋은 주식 가지고 물린 거랑 내가 원하지 않는데 테마성 보고서 투기성으로 붙어서 물린 종목이랑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한번 남겼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거든요. 지난주에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4월에 얘기를 드렸어요. 다음 주 2분기 맞이 이번 주죠. 새로운 4월로 들어서면서 포트폴리오 변경에 따른 조정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다. 오늘 조정 나오고 이런 거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있는데 코스피는 조정 안 났죠. 코스닥에서 조정 나오는 거 그다지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뭐 금방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뭐 내일도 빠질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다 일시적이란 거죠. 추세 자체가 꺾여가지고 막 하락장으로 간다?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스크 관리한다면 5에서 10% 정도 현금 확보하시면 어떨까? 이번 주를 대비하는 흐름을 잠시 흘려보고 좋은 메리트가 많은 주식들에 투자하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미 지난주 얘기 드린 부분입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현금 6% 받는 것 중에 오늘 5%또 썼거든요. 근데 바이오가 너무 세게 놀려가지고 바이오 잡았는데 조금 더 물렸습니다. 오늘 사자마자 물렸는데 그래도 아침에 좀 빠진 다음에 사가지고 뭐 금방 올라오면은 단가는 이미 맞춰놨다. 이렇게 좀 얘기 한번 해봐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이저의 포트폴리오 조정 및 주도 업종의 차익 실현에 따른 흐름을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지금 이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빠진 흐름 다음에 빠르게 수급이 재차 유입되는 거를 찾아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의미있게 내려왔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재차 수급이 들어가는 걸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저 PBR주 이쪽이 움직이는 게 나와야 코스피가 비로소 올라가고 코스닥도 돌아가면서 주도 업종들이 다시 힘을 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그러면 별다른 거 없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8천억 샀고 개인이 6천억 매도 났어요. 근데 이 수급 중에서 개인의 1조 매도 거의 9,800억 요 정도 순 매도가 나왔는데 요게 삼성전자에서만 이 정도 나왔고요. 코스피 토탈로 따지면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제 탈출한 다음에 다른 거 사는 거죠. 다른 거 사서 뭐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아무튼 외국인은 삼성전자 쇼핑 중 개인은 삼성전자 탈출 중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열심히 기관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위한 그런 매물 폭탄 던질 때 개인이 다 받아주는 형국. 그래서 어쨌든 종합지수 다시 반등하면은 개인은 또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고 오늘 코스피가 강보합이었는데 200개 상승에 680개 하락이에요. 다 먹죠 이거. 어, 코스피가 보합인데 이게 삼성전자 때문에 보합이지 삼성전자 뺐으면 오늘 그냥 급락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200개밖에 상승 안 한 거예요. 코스닥도 어떻죠? 2.2% 마이너스인데 350개 상승 1300개 하락 50개 포함해가지고 그럼 오늘 거의 한 2000개 종목 하락한 겁니다. 500개 종목 오르고요. 여러분이 10개 가지고 있으면 한 2개 정도는 오르고 8개는 마이너스 되는 그런 날이었던 겁니다. 이마저도 뭐 반도체랑 삼성전자 뭐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테마주 빼고 하면 여러분 종목에 오르는 게 없었다? 네, 그 말이 맞는 거죠. 오늘 보면 기타 서비스 5% 빠졌습니다. 제약 4% 빠졌죠. 아, HLB, 알테오젠 등 제약 바이오 업종에 오늘 박살이 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150 위주로 많이 더 빠졌구나. 낙폭을 키웠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파생 시작 수급 보면은 뭐 시장 죽인다 뭐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선물 잡아다 책 땡기거든요. 삼성전자로 그냥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다 땡기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오늘은 코스닥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종목을 또 찍어 눌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탁금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시장 흔들기 정도고 신용 잔고도 엄청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 이 정도로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광판 보면은 어이구 포로포로 타네요. 특히나 이 파란 음봉 아유 엄청나죠. 어제 특히 올랐던 종목들이 파랗고 파랍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이거 보합세예요. 뭐 종합지수만큼만 빠진 거잖아요. 종합지수보다 많이 빠진 종목들 그다지 눈에 안 띄는데 반도체도 뭐 올랐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그냥 테스랑 그리고 뉴파 프라즈마 뭐 이슈 떠가지고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엑시콘, 네오셈 뭐 이런 CXL 관련주가 잠시 좀 움직인 정도. 그래도 음봉도 꽤 많습니다. 윗꼬리도 많고요. 그래서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 이렇게 보기도 살짝 애매하다. 그나마 업종 간에는 이 친구들이 제일 힘을 쓴 건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를 보면은 어이구 그냥 뭐 오늘 음봉 파티죠. 음봉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HLB가 아침에 힘을 쓰려고 했는데 이 플랫폼에서 먼저 빠그러졌어요. 특히나 레어킨 같은 게 아침 시작하자마자 주르륵 빠졌고 그리고 바이넥스나 ST팜 이런 친구도 제가 원래 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지금 빠질수록 기회로 보는 게 맞아요. 저도 뭐 종합지수가 안 내려오고 그냥 순리적으로 갔으면 셀트리온이 이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얘기해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한테 기회를 많이 준다. 라고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뭐 카티세포 치료제도 많이 빠지고 줄기세포, 비만 당뇨, 코로나 치료제, AI 세계까지 다 빠지네요. 오늘 그냥 바이오들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진 날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마이너스 4% 정도 빠졌습니다. 4.5%. 마이너스 4.5% 빠졌으면은 대충 이거 곱하기 이 정도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종목이 한 7에서 8% 빠졌다? 그냥 지수만큼 빠진 겁니다. 뭐 내 종목 문제 있다, 뭐 있다, 이유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이오가 빠졌다. 이렇게 논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제약 업종 중에서는 이 필러도 들어있기 때문에 보톡스 필러 당연히 내 종목이 제약 업종 쪽으로 따지면 조금 더 빠지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침에 보면은 뭐 원전이나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 이런 거 많이 붙였거든요. 수급이요. 의료 미용기기주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도 계속 못 갑니다. 결국에는 바이오, 이체전지, 반도체 이쪽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서 투자 포인트 가져간 게 맞고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저 PBR주가 다 빠졌었는데 나름대로 금융주가 반등세를 보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코스피도 아직 부러진 건 아니고 저 PBR주만 조금 힘을 내준다. 이렇게 좀 하면은 튼튼하게 바닥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도 안도하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일 거고 오늘 하방 나온 거 보면 거의 기관이 내려 찍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발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직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는 추세적으로 뭐 하락 전환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지금은 흔들기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4월 달에는 우리가 너무 우려감 가지지 말자. 그리고 5월 초에 바로 FOMC 있거든요. 요거 경계감으로 흔들기는 나올 수 있으나 기어이 고가 갱신은 한번 하러 갈 것 같습니다. 기어이. 차트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코스닥도 이렇게 오늘 꽤나 뭐 많이 빠졌죠. 나름대로 버텨주다가 920포인트부터 빠진 거 안 따지고 그냥 여기 바로 고가에서 따져도 오늘만 2.2% 빠졌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1800포인트에서 964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대충 업종 지수가 11% 빠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코스닥 지수가 11% 빠졌다고 상상해 볼까요? 당연히 지금 제약바이오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고점 대비 11% 빠졌으면은 여러분이 이 꼭대기에서 만약에 바이오 샀다. 그러면 마이너스 20% 맞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의 변동성을 여러분이 이거 올라올 때 분명히 감안을 했어야 했다. 그래서 걸릴 자리에서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더 빠진다고 하면 어딜까요? 내일 또 하루 더 빠질 수 있겠네요. 내일 하루 더 빠지면은 내일도 뭐 한 2%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밀었다 또 아래 꼬리 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바이오들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반도체도 추세 라인에 걸리는 자리. 여기서 반도체가 계속 걸리는 자리였잖아요. 이 앞전에도. 당연히 걸릴 자리에서 걸린 겁니다. 그리고 많이 빠지면은 여기 하단에 걸리러 또 오곤 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다음에 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빠지면은 뭐 여기 정도. 그래서 반도체 업종도 한 업종 지수가 한 10% 정도 빠지면은 우리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굳이 여기서 또 한번 올라가는 거를 욕심낼 필요가 없다. 또 다시 내려오고 뚫어도 내려오고 이렇잖아요. 여기서도.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잡아봐도 추세를 이렇게 잡아봐도 여기 한번 터치하면 다시 또 여기 공략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추세의 각도가 근데 엄청나게 가파르죠. 또 바이오도 시간을 짧게 가지기보다는 강하고 굵게 수급을 먹으면서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될 단계다. 그리고 지금 4월 5일부터 뭐 AACR 있어가지고 재료 소멸이다.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5월 들어가면 다시 아스코 모멘텀, 학회 모멘텀 또 받아요. 그래서 뭐 학회 가지고 올리네 마네 이런 것보다 진짜로 나올 게 있는 주식인가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갭 만들고 있는데 개파락만 이렇게 안 떨어지면 되거든요. 빠지더라도 그냥 이렇게 음봉 크게 만들면서 빠지면 다행인데 설마 뭐 개파락 맞겠습니까? 개파락 맞으면 이거 좀 아플 수 있어요. 이게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무난하게 쉬다가 22선 만나고 다시 재차 랠리만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정도 하고 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또 오늘 시장 보면은 그냥 원웨이예요. 시작하자마자 제약바이오가 쭉 빠지고 그리고 코스닥도 쭉 빠지다 마지막에 반등 조금 반도체 발로 하는 정도. 바이오도 아침에 여기까지 빠져놓고 한 4% 빠지다가 이제 바닥을 한번 잡아 보려는 움직임인데 제가 세력이면 내일 아침엔 흔들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종가상은 올릴 수 있어도 아침에는 흔들게 하고 그리고 올릴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수 있겠고 내일은 뭐 예측하면 안 되겠죠. 반도체는 오늘 강했습니다. 뭐 흔들기 나왔다가 다시 강했지만 마지막에 또 내려 찍는 그런 모습까지 보인 상태이고요. 미국 시장은 뭐 천하무적이죠 지금. 미국도 이제 실자리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만 지금 빠진 상태에서 미국이 또 버텨버리면 이것도 별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오늘 그냥 빠져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선반영 해가지고 내일 시가는 좀 안 좋을지언정 그냥 바로 좀 땡겨주는 그런 모습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들어보겠고 오늘 진짜로 삼성전자에서 개인이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제가 더 가도 된다고 하는데 9,400억 팔았거든요. 개인이 지금 6조 가까이 팔았어요. 한 달 동안에. 3월부터 지금 한 달 동안에 삼성전자 거의 6조를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4조가량 삼성전자만 매수했죠. 삼성전자 가격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도 적어도 종합지수가 2,900포인트 갈 때까지는 무너지지 않고 버티기라도 해주지 않을까 가다가 멈추더라도 그런 거 한번 볼 수 있고 또 4월이 되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외국인은 열심히 사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기관은 열심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의 주범이 기관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그냥 받아는 줍니다. 기관이 내려 찍어서 문제인 거지.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대학 바이오 보면 어이구 수급 뭐 그냥 퍼릇퍼릇하죠. 그나마 오늘 HLB랑 알테오젠에 대한 수급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알테오젠도 이거 반등 자리 왔습니다. 당장 죽더라도 반등은 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는다기보다는 예전에 신라진처럼 버티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흐름 보이고 싶네요. 예전에 제가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2016년, 7년 이때인데 그때도 이런 양극화가 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코스닥이 약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저점부터 한번 라인을 쫙 잡아보면은 코스피의 메모리 사이클이 오면서 여기까지 중간까지 24%올 동안 똑같은 지점 2017년 1월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 지점 여기까지 딱 보면은 7월까지 여름까지는 코스피가 24% 올랐는데요. 코스닥은 16%밖에 못 올랐어요. 코스닥이 훨씬 가벼운데도 코스피의 매기가 쏠리면서 특히 이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친구들이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오로지 이 친구들만 올랐어요. 이 기간 쪽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코스닥이 조정은 같이 받아요. 조정은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오르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저점부터 코스피는 고점까지 11%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닥은요. 이 저점부터 따지면은 여기까지 45% 올랐어요. 종합지수가.
2017년 10월입니다. 이때 코스피는 11% 정도 상승세를 추가로 보였고요. 코스닥은 단박에 10월부터 2018년 1월 말까지 약 45%가량 상승했어요. 종합지수가. 진짜 미친 상승이었거든요. 자고 나면 계좌가 터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 사이클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반도체가 너무 세게 올라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가진 개별 종목들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엔 지금 코스닥이 조금 지지부진할전정 코스피가 먼저 갈전정 순차적으로 결국 코스닥 땡겨 올린다. 뭐보다 더 많이? 코스피보다 많이. 그래서 제가 지금 굳이 저 PBR주 막 이런 거 노리지 않고 있는 게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삼성전자가 조금 쉬워져야지 많이 올라간다면 실수록 좋은데 많이 올라가는 동안 좀 고통스럽다. 그리고 나중엔 삼성전자가 쉬워져야지 우리가 가진 개별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삼성당 제약도 요거 올려놓고 이거 땡긴 거 자체가 이미 이 시세가 결과 나올 거 기대감으로 오른 거거든요. 그 기대감이 확인이 됐으면 여기서 빠진 게 맞았던 겁니다. 이게 오바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해소시킨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진짜로 승인이 나면 그때 다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너무 기대감을 빨리 땡겨온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레오캠은 그 김용주 회장님께서 이제 120만 주 던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리온이 대주주가 됐고 요거랑 별개로 120만 주 던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대주주가 매도하니까 당연히 제가 또 레오캠은 여태까지 얘기 드린 적 한 번도 없죠. 1년 내에 대형 라이센스 아웃이나 뭐 기대감 가질 거 없다. 만약에 이런 게 있었으면은 매각 안 했겠죠, 회장님이. 이거 나오고 나서 기업가치 올린 다음에 매각했겠죠. 레오캠만큼은 제가 안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에이빌 같은 거 최근에 좀 좋았는데 또 억울하게 빠진 그런 모습이 있고 전반적으로 그냥 다 밀렸다. 그나마 HLB 그룹주는 나름대로 아직도 5월달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잘 버티는데 얘네도 보면은 아이고 그냥 뭐 계속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제약업종 자체가 HLB 그룹주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HLB 그룹주가 그냥 빠진다기보다 여기서 시험만 줘도 제가 얼마 전에 바이오 차트 딱 보여드리면서 올라온 다음에 얘가 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빠진 만큼 좀 빠진 것 같은데 한 번 더 빠질지 모르겠네요. 여기 레드라인까지. 그래서 이 HLB가 그냥 횡보 정도 좀 해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에 충분히 모멘텀을 받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겠다. 올랐다가 이렇게 쉬잖아요. 그동안에 중형 바이오가 따라 올라갔지만 HLB만큼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빠질 때 얘도 같이 빠지거든요. 같이 빠진데 이번에 HLB가 뭐 횡보를 하든 반등 조금만 해주든 이런 모습 나와도 이 중형 바이오는 HLB보다 더 많이 상승세 볼 수 있습니다. 요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요. 이거 제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해 못했는데 2차 전지에서 제가 그걸 보여드렸거든요. 에코프로가 쉬면서 그 다음에 후발주가 갈 것이다. 2차 전지 후발주 갔잖아요. 후발주 오늘도 세던데 그런 흐름들까지 오늘 뭐 앵킹 같은 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에코프로랑 비교하면은 순서가 완전 딱 갈려있거든요. 여기서 선발대가 갈 때는 얘가 누워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에코프로가 쓱 빠지면서 쉬니까 앵캠이 그다음부터 고개 두고 막 올라와요. 여기서 이렇게 쉬었죠. 그동안 얘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수급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도주끼리. 아마 바이오도 뭐 에코프로만큼 HAB나 알터진이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옆에서 쉬어주기만 해도 그 후발주에 있는 바이오들이 바바바바박 올라올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 아직 많으니까 뭐 시장 부러진다 뭐한다 이런 건 너무 아직은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2차 전지도 수급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기대감 가질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였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수급 막 엄청 좋다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서 반도체는 2분기에는 당장 우리가 먹을 룸이 즉 무난하게 상승은 나오겠으나 이 상승의 폭이 바이오나 2차전지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것도 고민하면서 우리가 과연 여기에 있는 걸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2차전지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거 많잖아요. 이 하단권에. 그래서 이만큼을 먹어야 되는데 반도체 들고 있으면 가게가 가겠지만 요만큼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달리기 시합했을 때 뒤에 있는 놈한테 따라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도 여러분이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여기 보시면은 별거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라이브, VIP 라이브에서 편집한 내용, 요게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이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시장을 어떤 생각으로 또 대응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잘 유지하고 요런 거를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빠진데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주시는 형님들 계셨는데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 무슨 대응 전략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대응 전략 할 거면 지난주에 했어야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4월 초에는 포트 리밸런싱 생기니까 하락 나올 수 있다. 왜 4월 초로 당연히 강하게 얘기했냐.
1분기에 실적이 좋았잖아요. 실적이라는 게 우리 기업 실적 말고 수익률, 투자자들의 수익률 1분기에 대박 났잖아요. 그럼 당연히 2분기에는 가라붙게 하겠지. 근데 그게 언제겠어? 3월 말까지도 안 무너졌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에 안 무너지면은 이번 주에는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살짝. 근데 지금 뭐 무너졌다고 하기도 그래요. 그냥 뭐 바이오나 조금 조정 나오고 다른 애들은 멀쩡합니다. 2차전지도 쉬는 정도고 뭐 특히 빠졌다? 이런 정보도 별로 없어요. 그냥 바이오 혼자서 그냥 오늘 뭐 조정 받을 자리에서 조정 받은 거다. 이거 이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오늘도 얘기 드렸죠. 저는 오늘 바이오 샀다. 이거 팔아서 바이오 사고 저거 팔아서 바이오 사고 현금 있는 걸로 바이오 사고. 지금은 바이오 하나라도 더 사는 게 맞습니다. 빠져봤자 내일 하루예요. 그래서 수요일까지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코스닥이 2% 정도 빠졌는데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자리고 빠진다고 하면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종합지수 빠지는 거 너무 지금 의식하지 말고 사실은 빠져봤자 여기 860포인트예요. 860포인트라고 해봤자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3.6%? 요 정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이런 거 감안 안 하면서 주식 맨날 오르길 바라면 그건 욕심쟁입니다. 어떻게 시장이 맨날 오릅니까? 맨날 오를 수 없다는 거 이거 조정 항상 생각해야 되고 저희 베타제 분들한테도 제가 얘기 드려요. 우리 가지고 있는 바이오요. 이유 없이 그냥 마이너스 20%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도 상승만 생각하길래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하죠. 마이너스 20% 이유 없이 갈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 드릴 정도로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데 원래 바이오 할 거면 이 정도의 밸류 퍼센티지는 열어놓고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오후 되시고요. 내일 뭐 추가로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는 우리가 예측해봤자 예측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올려주면 좋은 거니까 지금 뭐 흔들리기 나올 만큼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시장 자체가 많이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부러지지 않는다. 기어이 올라간다 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